교통사고가 나면 어느 정도 사고부터가 변호사가 필요한가요? 이 부분 정확히 아시는 분들이 많이 거의 없으시죠? 평생 한번 겪을까 말까 한 그런 일들을 그 자리에서 판단해야 하니까 기준이 없는 교통이 당연하죠. 보험사는 저희가 다 처리해 드릴게요. 주변에서는 그 정도면 합의해도 돼 라고 하죠. 근데 문제는 그 말들이 지금 상황에 맞는 말인지 아닌지를 아무도 정확히 설명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무조건 변호사 선임하세요 이런 얘기 안 할 거예요. 대신 영상 끝나면 적어도 이 사고는 그냥 넘기면 안 되는 사고구나, 이 정도는 뭐 충분히 혼자서도 가능하다, 이 구분은 분명히 되실 거예요. 사고가 나면 차도 크게 안 망가졌고 응급실도 안 갔고 걸어 다닐 수 있으면 마음이 바로 이렇게 가요. 이 정도면 괜찮겠지.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변호사 얘기가 나오면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과실 뭐 몇 프로 더 받으려고까지 하는 건 아닌데요. 맞아요. 단순히 과실 비율 조금 다툰다고 변호사가 필요한 건 아니에요. 교통사고에서 변호사를 고민해야 하는 기준은 사고가 크냐 적냐의 문제가 아니라 피해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예요. 현장에서는 보통 이 지점부터 달라져요. 처음에는 2주 진단이었는데 통증이 뭐 잘 안 잡히고 치료가 뭐 4주, 6주 이렇게 늘어나는 경우, 또 목, 허리, 어깨 통증이 시간이 지나도 계속 남아있고 일상생활에 슬슬 지장이 생기기 시작할 때, 이때부터는 단순히 사고가 아니라 장기 치료나 후유증 가능성을 같이 봐야 하는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 구간부터는 보험사 대응도 달라져요. 치료기간을 조심스럽게 묻기 시작하고 이 정도면 이제 마무리해도 되지 않겠냐, 뭐 이런 말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이건 과실 싸움이 아니라 앞으로 남을 수 있는 피해를 어디까지 인정받을 수 있느냐의 문제예요. 또 하나 중요한 게 기록이에요. 사고 초기에 뭐 별일 아니다 이렇게 남아있는 말들이 나중에 치료가 길어졌을 때는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겉으로는 가벼워 보였던 사고인데 시간이 지나면서 제일 후회하는 패턴이 생겨요. 뒤에서 받은 추돌 사고, 오토바이하고 자전거 사고, 보행자 사고, 뭐 또 신호가 좀 서로 애매했던 접촉 사고. 처음엔 다들 괜찮다고 시작하지만 나중에 통증이 남고 후유장애 얘기가 나오면 보험사랑 말이 어긋나기 시작해요. 이때 많은 분들이 이 말을 하세요. 그때 왜 내가 그냥 넘겼을까? 그래서 정리하면 이래요. 변호사를 고민하는 기준은 과실 몇 퍼센트 이런 것이 아니라 치료가 예상보다 길어지고 있는지, 후유장애가 걱정될 정도의 통증이 남아있는지, 앞으로의 피해가 단순 합의로 끝날 문제가 아닌지, 이 단계에 들어왔다면 그때는 혼자 판단하기보다 한 번은 짚고 가는 게 맞아요. 이건 뭐 딱 어디다 라고 이렇게 잘라서 말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현장에서 쓰는 판단서는 분명히 있어요. 먼저 진단주수 하나로 결정하지 않아요. 2주라서 가볍고 뭐 8주라서 무겁다 이렇게 보진 않아요. 실제로 보는 건 이 세 가지예요. 치료가 예상보다 길어지고 있는지, 일상생활에 뭐 실제로 지장이 생겼는지, 보험사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는지, 특히 세 번째가 중요해요. 처음엔 친절하던 담당자가 어느 순간부터는 전화는 잘 안 받고 문자로만 연락 오고 이 정도면 충분히 치료하신 것 같아요, 이 말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방향이 바뀐 거예요. 그리고 이런 상황이면 최소한 상담은 한 번씩 받아보는 게 좋아요. 과실이 애매한 사고, 상대가 책임을 인정 안 하는 경우, 오토바이나 뭐 보행자 사고, 치료가 4주가 넘는데 통증이 계속되는 경우, 합의 얘기가 너무 빨리 나오는 경우, 이 중 하나라도 걸리면 혼자 판단하기에는 부담이 커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해요. 이 정도로 변호사 쓰는 건 오버 아닌가요? 변호사 선임이라는 게 당장 싸우겠다는 뜻이 아니라 판단 기준 하나 확보하는 거예요. 이 사고가 그냥 흘려 보내도 되는 사건인지 아니면 지금부터 방향을 잡아야 하는 사건인지, 그걸 가르는 게 핵심이에요. 먼저 가해자부터 보면은 기준이 꽤 명확해요. 사고가 났고 상대방이 다친 정도가 크다, 또 중상의 가능성이 있다, 사망사고다, 이 중 하나라도 걸리면 바로 고민할 필요도 없이 변호사 선임하셔야 해요. 왜냐하면 가해자 사건은 첫 말이 전부거든요. 현장에서 한 말, 경찰 조사에서 한 말, 이게 그대로 기록으로 남아서 검찰, 법원까지 가요. 뭐 그땐 잘 몰랐어요 이렇게 말해도 거의 안 먹혀요. 그래서 가해자 사건은 빠를수록 훨씬 대응에 유리해요. 반대로 피해자는 조금 달라요. 피해자는 일단 치료가 먼저예요. 진단이 어떻게 나오는지, 통증이 남는지, 일상에 어떤 불편이 생기는지, 이게 어느 정도 보인 다음에 판단해도 늦지 않아요. 다만 예외는 있어요. 진단이 6주 이상이다, 또 수술 얘기가 나온다, 후유장애 가능성이 언급된다, 과실을 크게 잡는다, 합의를 유독 빨리 밀어붙인다, 이런 상황이면 피해자도 혼자 가기에는 부담이 커요. 피해자 사건의 핵심은 형사보다 민사예요. 보상, 합의금, 또 장애평가, 이건 감정 싸움이 아니라 자료 싸움이에요. 정리하면 이래요. 가해자는 늦기 전에 바로 방향을 잡는 게 중요하고, 피해자는 상황을 보되 신호가 보이면 지체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둘 다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이미 뭐 늦은 것 같아서요, 이 생각이 드는 순간이 제일 늦은 시점이라는 거예요. 교통사고는 처음에 좀 작아 보여도
보여도 시간이 지나면 커지는 사건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당장 선임은 하지 않더라도 전화라도 해서 짧게라도 상담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변호사는 법정에서 뭐 말을 잘하는 사람 이런 식으로 생각하세요. 근데 교통사고 사건은 법정에 가기 전에 이미 방향이 거의 정해져요. 변호사가 제일 먼저 하는 건 싸움이 아니라 정리예요. 경찰 기록을 기준으로 검찰이 어디를 볼지, 판사님이 또 뭘 문제 삼을지 이 흐름부터 그립니다. 그리고 그에 맞게 말은 줄이고 또 자료는 채우고 불리한 표현은 걷어내요. 이미 경찰 조사가 끝난 사건도 그 변호사 선임을 해도 의미가 있을까요? 있어요. 다만 좀 역할이 달라질 뿐이에요. 초반에는 말을 관리하는 거였다면 그 이후부터는 기록을 어떻게 보이게 할지 문제예요. 또 뭐 같은 사실이라도 단순 실수로 보이느냐 위험한 운전으로 보이느냐는 정리 방식에 따라 달라져요. 판사님은 사건만 보는 게 아니라 사람을 같이 봐요. 책임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다시 반복될 가능성은 없는지, 이걸 하나 이야기로 만드는 게 변호사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결과 차이는 말빨이 아니라 구조 차이에서 나와요. 상담하다 보면 이 말이 꼭 나와요. 이렇게 정리할 수도 있었네요. 혼자서는 안 보이던 게 밖에서 보면 보이는 순간이 확실히 있어요. 먼저 이건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사망사고, 중상해, 뭐 장애 가능성이 있는 사고, 이거는 뭐 가해자든 피해자든 2단계면 초기부터 방향을 잡아야 해요. 이거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책임이랑 결과의 문제예요. 그럼 막 진짜 가벼운 사고 이런 거는요? 단순 뭐 접촉, 뭐 통증이 경미하고 뭐 2주 진단 이 정도면은 그냥 혼자 진행하셔도 돼요. 보험 처리도 무난하고 절차도 복잡하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겉보기에는 가벼운데 안에 어떤 쟁점이 있는 사고예요. 과실이 애매하다든지 상대가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보험사랑 계속 말이 안 맞는 경우, 이때부터는 사건이 커질 가능성이 생겨요. 그럼 가해자들은 좀 기준이 다른가요? 가해자는 훨씬 명확해요. 상대방의 다친 정도가 크다, 또 사망사고다, 형사처벌 얘기가 나온다, 이 중 하나라도 걸리면 최대한 빨리 방향을 잡아야 해요. 초기에 한 말 한마디가 나중에 그대로 발목을 잡는 경우 정말 많이 봐요. 결국 기준은 이거예요. 민사로 끝나는 사고인지 형사까지 걸릴 수 있는 사고인지, 형사에 걸리는 순간부터는 보험 문제가 아니라 전과, 직업, 앞으로 살 이런 얘기들로 넘어가요. 그래서 이 선을 넘는다고 느껴지면 혼자 판단하기보다는 한 번은 짚고 가는 게 맞아요. 실무적으로 보면 크게 3가지 구간이 있어요. 첫 번째는 사고 직후 경찰 조사 전, 이때가 제일 영향이 커요. 첫 진술이 뭐 사건의 어떤 뼈대가 되거든요. 2단계에서 방향만 잘 잡아도 경찰, 검찰, 법원까지 흐름이 크게 안 흔들려요. 두 번째는 경찰 조사 끝내고 검찰로 넘어가기 전, 이때도 뭐 그렇게 절대 늦은 건 또 아니에요. 기록은 이미 있지만 이걸 어떤 맥락으로 정리하느냐는 아직 남아있거든요. 이거는 말을 바꾸는 게 아니라 사건을 설명하는 단계에 어떤 가까워요. 그럼 이제 재판까지 넘어가면 그게 3번째 이제 법원의 단계예요. 여기까지 오면 뭐 다들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끝난 게 아니라 방식이 바뀌는 거예요. 이 단계에서 사실 싸움보다 태도나 어떤 그런 맥락들이 더 중요해요. 같은 사건이어도 정리가 잘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져요. 오늘은 교통사고 났을 때 변호사를 언제 선임하는지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오늘 영상 보신 분들은 적어도 이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구나, 이 기준은 잡히셨을 거예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중요한 내용으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법보다 효재 이효재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